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 의정 스케치입니다. 충북 도의회는 6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391회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는데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11대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박문희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의장님을 모시고 1주년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취임 1주년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회가 조금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남다르죠. 우리 충청북도의 애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도민들께 우선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감염병 극복을 위한 우리 도민들의 그 열정, 또 같이 규칙을 따라주시고 또 정부의 지침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적어도 한 60%에서 70% 백신이 맞아지면 우리 도민들도 안전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충북도의 후반기 1년 정말로 열심히 지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질에 충실하고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 충북 도의회를 돌이켜 본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충북도의회는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2년 연속 국외 여비를 전액 반납하고 충북 최초 주민 발의 청구한 농업에 대한 그 공익수당 제도를 의결해서 빼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사강 가속기의 청주 착륙치는 정말로 우리 충북의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일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사업이라든지 우리 충북도민들한테 저희들이 할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북 도의회에 충북사랑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인데요.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의회의 독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권의 독립 문제, 그리고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전문 인력 확충,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춰내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토론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그리고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지사님과 더불어 교육감님하고 우리 서로가 얼굴 찌푸리는 일 안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아마 지난 1년 동안 도청, 교육청, 우리 도의회가 이견이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복한 그런 의회를 펼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충북 도의회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1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가 성남대에서 개최됐습니다. 박문희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기를 규탄하고 1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북 도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과 충북 K바이오 래퍼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제391회 정례에서는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는데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던 시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발굴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철도망 계획에 영동군이 포함되어야 국가 철도망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고 충북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영동군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다른 도시와 원활하게 연결되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가 어느 기관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당자의 전문성과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로의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청소년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청소년 자살 예방과 이의관리 긴급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권역별로 확충하고 있는 재활병원을 충북만 신청하지 않고 있어 충북도가 조속히 건립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지방 2양 3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지방 2양 반대를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충북도만의 특성을 살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에게 현실적인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적인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는 충북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기왕이면 우리 지역 내 학업 중단 예정 학생들과 면밀한 상담 등을 통하여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대안학교로 만들어지고 연계 확장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만이 아닌 정부, 지자체, 자치경찰 등 도민 등 우리 모두가 인식 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천 의원님과 임동현 의원님 모시고 신규 조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5분 자유 발언에서 두 분이 학생 지원 정책에 관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만 이렇게 뵙다가 직접 현장에 모시게 돼서 좀 영광스러운데요. 오늘 신규 발의하신 조례에 관해 들려주실 말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경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조례 제정의 배경과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애사심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적용 대상은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공무직과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초 생활임금 지급이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임금액 산정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각계 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그 예산과 그다음에 또 임금 수준을 보고 얼마로 할 건지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 광역시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4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광역교육청에서는 6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급하는 액수가 아마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동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했는데요. 조례 제정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그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장애 유형과 특성, 또 개개인의 그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그 학습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지원 내용일 텐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 또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 등 설비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순회교육 또는 맞춤형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 등 진로 및 직업교육에도 많은 것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조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건을 심사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철도 균형발전 공항 3개 분야의 특위는 내년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먼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충북 발전을 위해 내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특별위원회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항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 활동 내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2020 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재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계획안 2건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1건의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교복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무디 의장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김춘자 전몰군경 미망인의 충북 지부장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하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6월 16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무디 의장은 6월 25일 기습 폭우와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충북 도의회는 생활 속 탄소 중립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6월 1일 장애인 복지 증진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4일에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6월 7일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6월 21일에는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 예정지를 찾아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22일 토론회를 열고 구석기유적의 관광연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방서강 가속기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안전체험관 건립 현장을 점검하고 준비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6월 9일 진천 서전고등학교를 찾아 충북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과 운영 상황을 살폈습니다. 6월 23일에는 봉덕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시설과 작업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 행복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역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믿음 주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 의정 스케치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